Step into my heart. Step into my heart. Leave your cares behind. Leave your cares behind.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날 특수경매 추천 및 권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해갖고 경매로 낙찰을 받고 나게끔 되면 유튜브에 이제 낙찰 받고 났으니까 올리거든요. 올렸는데 한 열흘 전에 어떤 분이 거기다가 댓글 하나 써놨더라고요. 지금 지저분한 물건만 고른다고. 아니, 맞아요. 제가 보면 제가 깨끗한 물건 고르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물건을 고르다고 하다 보니까 건물 매각체든지 지분이든지 맹지든지 이렇게 뒷담한 건물의 땅이든지 이런 걸 제가 추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지저분한 물건만 고릅니다. 했는데 지저분하든지 깨끗한지 상관하지 않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깨끗한 물건과 지저분한 물건의 차이는 이겁니다. 보면. 자, 보시게끔 되면 깨끗한 물건은 낙찰 받으면 끝나요. 그럼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지저분한 물건은 그분이 댓글에 올려놨듯이 지저분한 물건은 낙찰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출구 전략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살고 뭐 지조 소송을 하든지 현재 주인으로 쓰고 있는 사람하고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낙찰 받고 나면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매매를 해달라고 일을 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이거를 정리해 주셔야 매매를 합니다. 우리가 낙찰 받은 것 자체로는 매매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도저히 하다가 안 될 때는 마지막으로는 시판하는 방법은 경매로 해서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제가 골라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참 지저분한 물건만 많이 고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3페이지죠.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제가 추천 물건 강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강의실은 선동역에서 5번 출구에 나와서 직진해서 역삼역 방향으로 직진해서 200m인데 다음 달서부터는 바뀌게끔 된다. 이분은 5번 출구가 아니라 4번 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 현재 맞은편으로 보시면 되고 4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약 80m 정도 오시게끔 되면 이렇게 파리바게뜨가 있는 건물이 있고 이 건물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그러한 강의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임대하는 강의실이 있죠. 한 달에 2번씩 해서 제가 강의실을 이제 임대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 강의실을 없애려고 하고 정규과정 강의, 특수경매나 토지 개발하는 강의는 이제 동영상으로만 수강하실 수 있고 그 대면 강의는 없애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에 오실 때는 선릉역 4번 출구에서 역삼 방향 직진 80m 오시게끔 되면은 강의실을 임대해 주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 임대해 주는 곳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에는 강의실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물건입니다. 2024 타경 3438 홍성 2개 충청남도 서천군 후암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나왔는데 여기 서천 상당히 멉니다. 2층 이상 걸리는 다시 말하면 이 수도권에서 완전히 떨어진 거고 제가 이런 거를 추천할 때 상당히 조심하는 것이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이걸 협상을 하려고 제가 추천하는 건데 이렇게 시골에서 작은 집에서 사시는 분은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작아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입찰에 들어가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 가셔서 옆집이나 이장한테 여기 사시는 분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셔야 되고 또 이거는 나온 것이 차 누구누구의 것이 나왔는데 강제경매로 신청한 사람도 차 누구누구고 차 누구누구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여자분 차 누군가 강제징용을 신청한 거거든요. 이게 집안의 싸움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자,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 내용을 보면 서청군의 토지가 126.14평이고 강제 경매고 청구 금액이 보면은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가 주인에서 살고 있는 분이 이거를 취하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땅을 다시 사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추천을 했는데 반드시 이거는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건 맞는데 권리분석사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맞는데 경제력이 없으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따라서 입찰에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곳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감정 가격이 3,200만 원이 1,6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땅이 몇 평이죠? 126평이죠. 126평이면 약 30만 원, 25만 원 정도로 해서 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누구죠?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 외에 차 누구가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같이 데리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연세를 봤더니 여기 보게끔 되면 몇 년생이시죠? 35년생이면 연세가 상당히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 자체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들 둘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은 가족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누구 있죠? 차 누구가 신청했죠? 이 사람도 수천에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65년, 68년생이면은 제가 어떤 생각해 보면 여기 채권자하고 소유자하고가 모녀 사이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들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것이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조금 좀 걱정이 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가 없죠? 보면 건축물 관리자는 없이 완전히 무허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집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도로가 있고 여기 맞은편이 있는데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이렇게 도로가 있고 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집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집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자, 다시 말하면 옛날에 있는 집을 수리해놓은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새로 진 집보다는 옛날에 있던 걸 수리를 해서 진 집이 아닌가 싶고 이런 집을 이 시골에서 아무리 해도 새로 짓는다고 해도 5, 6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1,500만 원 가지고 이거를 없애지는 않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낙찰을 받고 여기 있는 뭐가 법정상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설교하고 치료 내려면 법정상권이 있다 이러면서 치료를 내려겠다 하고 버티게끔 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가서 여기에 살고 계신 분의 경제적 능력이 이거를 다시 취할시키는 살 능력이 없다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